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오늘은 2025년 3월 1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방송은 짧은 시황과 관심 있는 종목, 관심 종목 하나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일 미국 시장이 좀 강하게 빠졌습니다. S&P 500, 나스닥이 특히 4% 정도 빠졌으니까 그리고 고점 대비하면 13.54%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무서운 모습이죠.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뉴스가 좀 많이 나왔는데요. 뉴스들이 막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만 좀 말씀드려보면, 일단 뉴스는 어떤 뉴스였었냐면 트럼프가 리세션 가능성에 대해서 불을 미국으로 되돌려 가져오는 큰일에는 과도기적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트럼프가 경기 침체를 겪더라도 관세 정책을 고수하겠다. 이런 강경한 입장을 보이면서 주식시장에서 경기 침체라든지 이런 어떤 관세의 어떤 우려, 이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그래서 오늘 뉴스에는 경기 침체 뉴스도 많이 나오는데요. 조금 걸러들을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심지어는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트럼프가 의도한 경기 침체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이제 만기가 돌아오는 국채를 낮은 금리로 발행하기 위해서 의도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낮은 금리로 이제 국채를 발행해야 그 정부 지출을 줄일 수 있으니까 사실 이런 것들도 그럴싸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최근 시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들은 이런 내용이 아니라 텀 프리미엄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그 텀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것은 장기 국채 금리에 내재된 추가적인 보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기 채권이라는 것을 분해해 보면 기대 단기 금리와 텀 프리미엄으로 이렇게 분해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텀 프리미엄이란 것은 그 투자자가 장기채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의 어떤 위험들, 그러니까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 혹은 인플레이션 불확실성에 대한 위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단기 금리보다 더 요구하는 보상을 하는 거거든요. 요구하는 보상을 요구하는 것. 그러니까 미국의 단기 금리가, 미래의 단기 금리가 어떻게 변하든 간에 상관없이 장기채 금리가 더 높아야 된다라는 이런 것입니다. 단기채 금리가 더 높은 이유가. 근데 이 텀 프리미엄이 상승하게 되면, 텀 프리미엄을 만기 프리미엄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장기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이 하락하고, 그죠? 그리고 주식 시장에서는 이 할인율, 그러니까 그 할인율이 상승함으로 인해서 기업 밸류에이션이 낮아지는, 즉 주가 하락, 이런 논리로 이렇게 가는데요. 사실 저는 이런 어떤 복잡한 뉴스들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것들은 조금 지나야 알 수 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과거의 어떤 내용을 한번 보는 것이죠.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지금 보는 것이, 이게 좀 안 켜지네. 아이고, 잠시만요. 지금 보는 화면이, S&P 500의 MDD와 그 다음에 경기 사이클, 그러니까 저희가 중요하게 보는 OECD 경기 선행 지수를 같이 놔둔 건데요. 지금의 어떤 시장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흔히 과거에 지금 보면 한 15년 정도의 데이터가 있는데, 2008년 이후로 보는 것이죠, 시장을. 2008년 전과 이후는 많이 다르니까. 그래서 10년 전부터 지금까지의 어떤 내역을 좀 보면,
S&P 500이 고점 대비해서 10% 정도 하락하는 일들은 많았습니다. 여기가 이제 10%잖아요. 여기 10%. 요걸 한번 그어볼까요? 한 10%, 요 정도. 그리고 15% 정도 빠지는 경우. 그리고 뭐 20%는 거의 없죠. 몇 번 없죠. 이렇게 보일 수 있는데, 어, 지금 S&P 500이 한 8.6% 고점 대비 하락 중이거든요. 근데 이런 마이너스 한 10% 조정은 특히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뭐냐면, 지금 경기가 이렇게 경기 사이클이 확장되는 특히 이 100을 넘어가는 이 확장 국면에 있을 때 이렇게 이런 확장 국면에 이렇게 있는 이런 구간에서는 요때 조정은 그리고 그 경기 사이클이 확장되고 플러스 통화 정책이 완화되는 지금과 같은 그런 이런 국면에서의 어떤 S&P 500의 조정은 마이너스 10%대 초중반, 그러니까 요 언저리 정도면 보통 끝이 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지금이 예를 들어서 이건 진짜 경기 침체로 가는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반등할 때 자산을 다 줄여야겠죠. 줄여야겠지만 사실 거기까지 생각하기 너무 아직은 빠른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은 통화 정책을 완화하는 구간이고 경기 사이클이 확장되는 구간에서 지금 벌써 경기 침체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과한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의 이런 국면에서 10% 정도의 하락이 과거에도 많았고 그 언저리 국면에서 반등을 하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조금 어떻게 보면 조금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렵겠지만 조금 오히려 좀 접근해 볼 수도 있는 구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공포와 탐욕 지수가 지금 15까지 떨어졌거든요. 15. 이거를 제가 한번 좀 보면 요 정도까지 15까지 떨어졌고 이 15는 정말 아주 흔하지 않은 숫자입니다. 이런 15라는 숫자는 작년에도 17까지 왔었는데 지금 15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이 단기적으로는 역발상이 좀 필요한 구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분명히 어떤 안 좋은 뉴스들이 많고 나스닥이든 S&P 500이든 많이 하락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변동성 지수가 아직도 짱짱하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보통 이 시장에서 바닥을 잡을 때는 이게 짱짱하게 올라가는 와중에 주가에서 들쑥날쑥합니다. 주가가 반등하려고. 그러다가 주가가 이제 어떤 그날이 딱 나오는 순간에 여기 같이 좀 이렇게 완만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아직은 그것이 언제일지 모르겠으나 과거의 데이터를 보면 이런 어떤 통화 정책이 완화되고 경기 사이클이 확장되는 국면에서는 이 정도의 조정은 별 의미가 없을 때도 많았다. 지나고 보면. 근데 더해서 거기 공포지수까지 지금 15까지 떨어진 거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공포에 떨고 있을 때 오히려 도망가는 것은 좀 오바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하고요. 그리고 한국 시장 역시도 한국 시장은 상당히 지금 뭐 많이 싸잖아요. PBR이 0.8 중반 정도니까 PBR이 0.8 중반 정도라는 의미는 지금부터 코스피를 담으면 그러니까 코덱스 200이든 코덱스 레버리지를 매수하면 1년 정도 후에는 반드시 플러스가 나는 그런 구간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시장은 매우 싸지만 반등하기는 글로벌 시장과 좀 반대로 가긴 좀 힘들고 그렇다고 계속 빠지기에는 한국 시장이 너무 싸고 그래서 미국 시장의 변동성이 감소하기를 좀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미국 시장이 지금 S&P 500이 한 9% 정도 하락했다라는 것은 이제 여기서 변동성이 마무리 국면에 들어가는 것 아닐까. 공포지수 역시 그렇고. 그래서 지금이 3월 11일이니까 뭐 3월 뭐 후반 정도 되면 거의 끝나지 않을까? 이런 어떤
시나리오를 써봅니다. 소설을. 이거는 소설입니다. 다만 이건 소설인 것이고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느냐는 시장을 보면서 판단해야 됩니다. 시장이 하락 계속 하는데 나만의 어떤 그 소설을 계속 고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그 정도의 소설 정도를 쓰고 있고 대응하겠다라는 생각인 것이지, 만약에 S&P 500이 더 움직이면 움직이는 대로 시장에 대응하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오늘 저희는 시장이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함에도 불구하고, 단기 매매를 또 했죠. 네오 위즈를 매매했는데, 이거 역시도 너무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아마 다들 이제 아실 겁니다. 20과 60일 이동평균선이 정배열이 되면서 어떤 정배열의 어떤 기대감을 갖게 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 주가라는 것은 이동평균선보다 먼저 움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정배열 되기 전에 앞선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상승이 나오고 하락하는 첫 번째 조정, 변동성 지수도 내려가고 거래량도 말라 있는 이런 구간이거든요. 여기서 1차 매수를 한 것이고, 뭐 마이너스 5% 더 하락하면 2차, 마이너스 5% 더 하락하면 3차 매수까지 할 생각으로 매수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마이너스 5가 여기구나, 10 하면 요 정도까지. 그러니까 1차 매수, 2차 매수, 3차 매수까지 각오한다라는 생각으로 들어가면 상승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과거에도 좀 비슷한 사례가 있나 한번 볼까요? 이건 뭐 다음에 한번 좀 보고요. 그렇지만 이게 만약에 그 이상 더 하락하게 되면 마이너스 15 정도까지도 가버리면 이 추세가 꺾인다라고 보고 미련 없이 손절하는, 뭐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하고, 지금 시장이 좀 이렇게 불안불안한 모습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저점을 오늘 깼다가 좀 이렇게 쭉 올린 거긴 한데요. 일단 이 저점이 깨졌다라는 것에 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역시도 쭉쭉 빠졌잖아요. 그죠? 코스닥은 조금 더 세게 빠지긴 했죠. 그리고 빠지면서 변동성까지 증가하는, 그래서 좀 더 안 좋은 모습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누가 봐도 좀 어려운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단기 매매든 뭐 가치 투자자들은 오히려 기회일 테고, 추세 매매든 중기 뭐 스윙 트레이딩이든 다 힘든 구간이니까요. 조금 버티시길 바라겠고, 그리고 뭐 이번 주 혹은 다음 주에 국내에 어떤 윤석열의 어떤 탄핵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 이슈에 따라서도 국내 시장을 좀 움직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기에는 아직 뭐 이번 주 금요일이든 다음 주 월요일 날이든 뭐 이렇게 예상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야기하는데, 아마 다음 주 혹은 이번 주 말까지 시장의 변동성은 좀 충분히 가능하겠다, 이 정도로 예상하면서 시장을 대응하겠고요. 그리고 이런 구간들이 넘으면 지금 이렇게 매수했던 단기 어떤 스윙의 어떤 종목들이 그때 이제 결실을 봅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는 조금 힘들어도 긍정적으로 참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